이런 거야.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은요.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를 살려주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뭔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돌아오는 상황을 예측을 하면 야 윤석열이 살려주면 헌법재판관 살려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한덕수 돌아오는 거 우리 존재가 없잖아. 새날 채팅창에서 사람들이 불안감 호소하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왜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한들 제2의 계엄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정치 보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돌아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가 뭔데? 야 산불에 무슨 자산을 총동원해서 뭐 산불 진화하라 이지랄하고 자빠진 거. 우리는 이 꼴 보기 싫은 거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또 열받네. 저거 보고 쟤는 완전 또라이구나. 저거 자막이 잘못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게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서 어떠한 공적 지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공적 지시를 한 거죠. 저거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그러니까 우리 저 주말에 집회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실제로 주말 집회를 보니까 정광훈파 모인 숫자 진짜 10,000명 간다더라. 실제로 여기 나오면 체감적으로 한 100만 명 모인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우가 일부러 준동해가지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거는 저걸 주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개인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민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 돌아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생각을 안 한다고? 아니 다른 거 떠나서 몇 번을 말하지만 윤석열이 돌아오면 탱크가 제일 먼저 향할 곳은 헌법재판소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집회 알바 금지법입니다. 가서 이제 돈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발의를 했는데 이건 진짜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그 집회 끝나고 그러니까 도보행진 끝나고 집회까지 시간이 좀 떠서 식사를 그 근처에서 광화문 근처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이 이야기 똑같이 했어요. 같이 식사한 사람한테 내가 집회 알바 금지법을 발의했다 했더니 옆에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시던 종업원분이 옆에도 있어요. 이러시면 갑자기 옆에도 있어요. 네 뭐가요? 했더니 옆에 그 이제 흔히 말해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극우 집회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나왔어 빨리 지원해 이런 말하고 서로 문자 보여주고 돈 들어왔다고 말하고 그런 테이블이 오늘 많았고 지난주에도 있고 지지난주에도 있었다고 종업원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역이나 이런 지하철역을 당일날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집회 한참 하는 시간인데 돌아가는 인파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극기 드신 분, 아니 성적이 드신 분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출석 체크했다, 나 돌아간다. 민주시민들 우리 진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고 한 병이라도 더 붙고 하는 거지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내수 경기가 어려운데 알바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 지점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야 이제 불안해 죽겠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할 일이 아니에요. 불안감을 전파해서 그럼 불안감을 전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야. 서로가 윤석열 방명은 당연해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자 그러는데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 돌아오면 그냥 민중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개업을 하냐 안 하냐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돌아와도 국민들이 사퇴시킬 거야. 이 분위기로 가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윤석열이 내란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생각했을 때 한덕수 돌아오는 것처럼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얻는 이득이 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하게 쉽게 들어가서 헌법재판소가 뭔가 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은 불안감은 전파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불안감이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 윤석열이 돌아오게 돼도 뭐랄까 심적 저항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느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이고 돌아오는 순간 민주공화국 끝장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맞죠. 근데 동지적 의리로서 있잖아요. 본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채팅창에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불안감들을 그것만 듣고 있으면 엄청 불안해지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한덕수 기각된다는 이야기 했었죠.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에 전 기각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자리에 있던 야수님이 그게 뭔 소리냐. 파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파면을 못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 날 뽀찌 방송에서 양지열 변호사님을 저 같이 방송할 때 두 사람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건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당위의 문제하고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건 또 별개예요. 마땅히 한덕수가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이 진행된 양상 같은 걸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한덕수는 기각이 나오기 쉽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냥 변호사로서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윤석열도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의견이 기각이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죠. 누가 이거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한덕수 빼놓고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 거야 아마. 근데 이런 결론이 나왔다 하는 걸 가지고 불안에 연료도 써가지고 혼란스러워 저는 이해는 해요. 여기 와서 그냥 키보드 두들겨 가지고 불안감이 조금 줄어드신다면 키보드 두들기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불안이 전염된단 말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엊그저께 JTBC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편결 아직 시작도 못해 이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게 정말 유튜브 메일에 계속 떠 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일주일만 우리가 시계를 돌려가지고 그때 JTBC나 MBC에서 뉴스 뭐라고 냈어요? 편결은 선거 당일 이렇게 해놓고 아니 지금은 편결도 못했다고 뉴스를 내면 사람들이 그게 불안하니까 오메 선거 계속 연기되나 보다 그거 막 클릭하는 거야. 아 근데 그것도 웃긴 게 편결이라고 하는 게 선거 직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선거 직전에 할 수도 있고 미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은 직전에 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사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불안한 거랑 상관없이 잘 생각해 보라고. 한덕수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한덕수는 내란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한덕수는 사실상 반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해 돌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개헌이 있게 되면 대통령의 요구 시에는 그 다음 순위를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1순위 똥, 2순위 설사, 3순위가 지방변이야. 어떡할 거야. 여기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적응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분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덕수 판결문에 내란 관련 이야기 없다를 아까 짚어주셨는데 내란 관련 이야기를 얼마나 쓰고 싶었을까.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 이야기 무조건 썼을 겁니다. 어딘가에다도 힌트라도 남겼을 거예요. 내란 관련된 이게 있지만 내란 관련돼서는 중대하지 않다라거나 내란이 뭐 이런 계엄 사태가 문제가 없었다라거나 이런 내용이 분명히 어딘가에 들어갔을 거예요. 추가 의견으로라도 있어요. 그럼요.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파면은 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새날에서 불안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고개가 수그라들이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스튜디오 들어오면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분석을 통해서 아, 그 말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불안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논리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당이에요. 죄를 지어서 얘는 처벌받아야 돼. 이게 당이잖아요. 죄를 안 지었는데 처벌하는 것도 당이가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처벌 안 하는 것도 당이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파면도 그런 절차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 빌드업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게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할 거야라고 그 한 줄 나왔을 때
정치적 판결로 한덕수는 일단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되겠구나. 요 느낌 속에는 현재까지는 불안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증거가 생방송으로 보여준 거야. 이거 본인이 자백도 했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제 굳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연결 지어서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막 뭐 현재 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막 그렇게 연동돼 가지고 최대한 늦게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희망 고문 그만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댓글이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내가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연결 지으려고 하는 저쪽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 아니 그리고 그게 맞고 그거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안정제를 주입하고 있는 중이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왜 우리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뭐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 물리학적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빛은 어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건 에너지가 공급되는 한일 뿐이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건 우리가 기억하는 한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빛은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 다 공포에 휩싸여서 삽시다 이럴 거예요. 우리가 빛이 이길 수 있게끔 연료를 계속 넣어주고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당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에요. 맞죠. 빛이 계속 켜져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어둠은 빛을 못 이겨 하면서 계속 등유 부어주고 전기 넣어주고 LED 조명 달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그 결과를 위해서 자기 나름의 자리에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는 것도 지금 의원님이 이 자리에 와서 방송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데 거기다가 불안을 함으로써 너무 다른 사람들까지 그 불안에 휩싸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아까 말한 그 당위성이 뒤집히고 있다, 뭔가 음모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주장한다니까요. 그럼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장 막는 방법은 니들이 시도하는 행위가 틀렸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가만두면 안 되는데 어쩔 건데. 자, 그 하나 간증이라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이거 흐름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 갑자기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랑 서로 이제 같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김용태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당 지도부예요. 그 당 지도부 일원이 하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각하. 한덕수는 각하될 것이다. 각하 그 이후의 시나리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흔히 말하는 법조 카르텔 그리고 윤석열이 뒤에서 여러 가지 장악하고 있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왠지 쟤네는 다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솔직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말하던 시나리오가 오늘 깨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덕수 각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오늘 회개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불안이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정말로 걔네들이 하는 것처럼 됐으면 윤석열이 계엄을 실패하지도 않았을 거고 탄핵도 안 됐을 거고 체포도 안 됐을 거고 구속 기소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중간에 삑사리가 한 번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상은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혀 안 합니다. 여기 섹션 위에 좌측 상단에 있죠. 민중혁명이라고. 우리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씩 나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안감이 현실화됐던 막을 방법 없어. 문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답이 저거예요. 맞아요. 민중혁명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왜 민중혁명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안해 죽겠다.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쌓여 있으면 민중혁명 못 일으켜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고 화를 내면 민주혁명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야 불안해 죽겠다. 왜 희망회로 돌리지 마. 희망회로 돌리는 것이 민주혁명의 불쏘시개 같은 거야. 그럼요. 희망 회로를 돌려야 우리가 희망을 찾아갈 수가 있지. 희망 회로도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몇 번 말하는데 진짜로 윤석열 다 각각 기각 나올 것 같잖아요. 제가 방송 안 나온다니까요. 그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몸이 아프다고 방송 못 나온다 그래 그러면 갑자기. 자 하나씩 좀 더 진행 조금만 더 해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천막 당사 설치했죠. 네. 저게 이제 결기 표현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국민들이 이제 알아주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뭐 대선까지 갈지 안 갈지 여러분 되게 불안해하시는 건 대선 가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 게임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을 저렇게 대신하는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식하고 있는데 양문석 의원 얼굴 한번 보세요. 벌써 헬스카더라고. 피골이 상시업해서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까맣게 나오냐 눈 쪽이. 그래서 오늘 방송 못합니다. 밤방송. 네. 자 그리고 저희 지역구네요. 여기 이제 목용종 의원 지역구 이제 일부러 이제 오늘 나오시니까 가져와 봤는데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서구병 해가지고 야 열심히 들어네 진짜.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 앞이죠. 목용종 의원. 네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갔습니다 정말. 야, 김정재랑 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다.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도 국민의힘, 가운데도 국민의힘, 김정재도 국민의힘 저 세 분이서 서서 하고 있길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보좌관을 밀쳤다는 거예요. 보좌관이 피켓을 저희 보좌관이 들고 있으니까 의원 오면 와 하면서 이렇게 확 밀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보좌관님 두 분이 두 분 다 젊으시거든요. 네. 저보다 더 나이가 더 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려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본인은 의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불법 집회를 당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리력도 행사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말로 하신 거죠? 제가 자 이제 정중하게 했습니다. 정중하게. 헌법재판소 앞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이제 빨리 선거해 달라는 거고 국민의힘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각하였었거든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단 한덕수건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관 중에 정형식과 조한창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각하를 주장했지만 이제 깨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JTBC의 이범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6명 채워서 파면은 확실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대2일지 8대0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파면은 실제로 8대0으로 전원일치로 가기 위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디테일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 늦어지는 건지 몰라. 근데 여기에 어떤 기각이 될 가능성은 한덕수 판결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전 된다고 일단 봐요. 아니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보수는 김진이 왜 토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혁명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수 쪽에서 한 말이야. 실제로 저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지금 네. 보수 쪽에서도. 실제 원래 보수는요 오히려 더 이 법 체계, 헌법 이 부분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이 신념이 더 강하다라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보수자들입니다. 뭐 정규재, 그다음에 조갑재 이런 분들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왜 저런 말하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맞는 말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하는 걸 넘어서서 원래 보수가 그런 집단입니다. 요거 지금 김진이 한 말에 핵심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김진은 2차 계엄한다에 이거 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하고 관저에 수십만이 밀려들면 무슨 수로 막냐. 계엄 때 이용 순환당한 군 경찰이 안 움직일 거다. 심리적으로는 윤핵 반감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윤이 즉시 하야할 수밖에 국힘도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한참 계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계엄이 벌어지고 그 계엄이 끝까지 가면 계엄의 마지막 총알 한 발은 윤석열 머릿속에서 나올 거라고. 진짜로 그렇게 돼요. 이거는 윤석열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줘야 돼요. 저게 보수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일 넘게 윤석열 내란과 싸우신 분들 입장에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빨리 파면해라라고 주장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방송 한답시고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송을 사람 누가 들어요?
그럼요. 내가 세월호 방송 이태원 참사 방송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거야. 불안하거나 암울한 느낌을 주면 그 방송 안 듣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결론에 이를 때 말도 안 되는 범국민적으로 아무리 뭐저 구구가 득세한다고 해도 윤석열 파면 여론 60%가 넘는 이 시국에 윤석열이 돌아오면 답은 이거예요. 김진 말처럼 민중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희망회로 이야기를 아까 뭐 많이 하셔서 희망회로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걸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이 출근을 하는데 표정이 어떠어떠했다. 그걸 보아하니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한 그 본 것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을 희망회로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렇죠. 사례가 정영식이 윤석열을 만나서 기각이 확실하다고. 네. 자 여기까지 최의왕님 감사드리고요. 김휘재님, 모경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일반당원 김휘재입니다. 새날님, 모경정 의원님 질문이 있는데요. 한덕수 기각 때문에 걱정인데 윤석열 파면은 가능하나요? 100%라니까 무슨. 당연히 가능합니다. 밍밍디님, 덕수 기각은 예상했던 거라 괜찮은데 경 자꾸 늦어지는 게 킹받아요. 아 이거 중요해야죠. 빨리 파면 내리라고 지금 모경정 의원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요. 뭐 기각될까 봐 걱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반대로 빨리 내고 싶어하는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이게 힘이 됩니다. 그럼요. 자 최혜진님, 우리 지역구 모경정 의원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님.